돈과 벼슬을 다 가지면 양손에 떡 들자는 얘기인데 이거 부작용 생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전 돈도 있고 벼슬도 또 다 갖고 한쪽을 선택해야지. 권력을 잡으면 아무래도 재물에 대해서는 좀 청렴하게 해야 되고 돈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사회에 후원 사업을 해야지. 그걸 자기가 나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내가 벼슬하고 그것을 바꾸겠다. 이건 지혜가 없는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경주 최부잣집 얘기를 제가 신문에다 많이 썼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얘기를 제가 아이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좀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경주 최부잣집이 남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집이 벼슬도 고위벼슬을 했다. 그 집은 이제 진사이상 하지 말자는 게 가훈인데 진사이상까지 하면 아마 이 노론한테 돈 다 뺏겼을 겁니다. 영모 무슨 쿠데타 혐의에 너 혐의가 있다 해가지고 아마 재산 몰수하고 뭘 했을 거예요. 이걸 아니까 경주 최부잣집도 우리 재산을 지키자 이런 것으로 해서 진사이상은 하지 말자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제가 이 부자들을 쭉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300억 이상은 자기 돈 아니에요. 그 돈은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고 그 돈은 사회적으로 다 엮여 있어.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서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사업하자, 투자하자, 하자. 그다음에 집안, 형제간, 친척들이 왜 너는 돈 많은데 나 돈 안 주냐? 너만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래가지고 형제간에 이상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국 사회에서 10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들어 보니까 이 밤에 50%는 수면제 먹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1000억 이상 갖게까지는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방어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1000억을 방어한다는 게 이게 다차원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거든. 응? 다차원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태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이거 투자해라, 저거 더 하자, 해가지고 소송으로 한 두세 개씩 다 얽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50 중반까지는 자기 타고난 배터리로 이걸 버티지만 50 중반이 넘어서 계속 이런 문제 시달리면 수면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10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건 천벌을 받는 겁니다. 그냥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그냥 해서 남한테 돈만 안 빌려고 하면 됐지. 수면제 안 먹는 게 낫지. 이 수면제까지 먹으면서 꼭 살아야 되느냐 이게. 300억 이상은 자기 돈 아니고 1000억 이상은 50%가 수면제 먹고 이게 그런 겁니다. 제가 팔자를 연구해 보니까 죄다 신약이라 재물이 많으면 반드시 몸은 약해집니다. 우리 저 삼성 집안도 몸 안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 집안도 저게. 그리고 우환이 끓일 날이 없어요. 우환이. 이게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없다고 또 장땡도 아니고 돈이 없어야 행복하냐? 이건 또 그건 아니지. 에? 이게 이 돈과 도가 니은자 받침 하나 차이인데 그 여수에 가니까 봉소당이라는 집이 있어요. 큰 기와집인데 그 집이 한 5,000평 되는 집인데 그 가문의 영광에 나온 그 세트로 나온 집인데 그 집이 구합 말 때부터 굉장히 영광 김씨 만석군 부잣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여수에서 아주 부자인데 어떻게 안 죽었느냐?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집이 최고 부자인데 저는 근데 명문 지방 가면은 6.25 때 동학 때 그런 사회적 격변기 때 안 죽었느냐 그거부터 질문합니다. 매우 하기 힘든 질문인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안 죽었느냐? 그때 되게 변수를 겪거든. 그때 부자들이 그때 난리 나면 지금 아마 중동 이집트나 이런 데 격변기 리비아 이런 데 지금 내부적으로 약탈이 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게 반란 사건이 나니까 임시 그 레프트 혁명 정부를 여천군청 2층에 차렸다고 그래요. 저게 1948년인가인데. 그래서 이제 부자는 너 나와 해가지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지. 인민재판 해가지고 너 그러면 그냥 죽창으로 가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가서. 그런데 자기 집이 가장 만석군 부자니까 만석군이라면 지금 조단입니다. 옛날에 천석군이 지금 1000억대고 5천석군은 5천억이고 만석군은 조단위 부자예요 지금. 자기 집이 만석군 조단위 부자인데 재벌이죠. 만석군은 재벌입니다. 옛날로 치면은 일본 타자로 딱 불려나갔지.
여천군청 2층에 자기 아버지가 딱 불려나갔는데 그 혁명군 그 반란군 대장이 딱 2층으로 자기 아버지를 딱 쥐어오더래요.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너는 인민을 착취했으니까 넌 사형. 그러면 이제 가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밑으로 데려가서. 그럼 이제 죽으러 간 거지. 딱 2층에 가니까 그 반란군 대장이 자기 옆에 있던 보초 2명을 호위병 2명을 너희들은 내려가 그러더래요. 아래로 내려가. 딱 호위병을 내려가라고 해놓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딱 보더만 자기 아버지가 올라왔는데 반란군 대장이 아무 말도 않고 신문만 이렇게 탁 들었다고 그래요. 신문을 보고 의자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뒤를 딱 봤다는 거 아니에요. 10분이 지나도 아무 말도 않고 20분이 지나도 아무 말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20분째까지는 왜 나를 불러놓고 아무 말도 않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유레카 알았다. 나보다 튀라는 거구나. 20분이 넘어가면서 아 이건 나보다 도망가라는 얘기구나 하고 2층인데 옆에 창문 열고 물 홈통 타고 끌고 내려가서 도망갔대요. 그때 자기 아버지가 한 40 정도 됐는데 도망갔다는 그래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반란군 대장이 그 집 소작인이었어요. 소작집 아들이었는데 그 집이 그 소작이 이제 자식들이 뭐 한 10명 가까이 되니까 소작료를 못 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거 먹여야지 학교도 좀 뭐 아껴가지고 학교도 보내야지 하니까 소작료를 못 내니까 이 지주 집안에서 이 봉소당 이 집안에서 그 사정은 뻔히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면제해 줄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이 항의하니까 왜 저 집은 소작료 안 받고 나는 받느냐 이래 되니까 그 여수 저 근처에서 그 추수 때가 되면 쌀을 수백 가마니씩 실어가지고 이 시내로 옮겨야 되는데 배로 옮겼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수백 가마를 배에다 싣고 내리는 그 하역 작업, 그 굉장히 고된 일인데 수백 가마니니까 그걸 다 실어가지고 노져가지고 한나절을 노져가지고 오고 푸고 뭐 이걸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소작료 이걸로 똔똔이다, 면제다. 너희들은 이 노동을 하니까. 그럼 다른 사람도 아 그건 납득하고 이렇게 해서 봐줬는데 그 집 큰 아들이 바로 학교 다녀가지고 반란군 대장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우익 저 부자들을 자본과 이 착취 계급을 처단해야 되는 임무인데 자기가 반란군 대장. 아이고 자기도 학교 다닐 때 다 들었지 자기 아버지한테. 지금 지주 집에서 봐줘가지고 우리 이렇게 다니다는 얘기를 다 들었는데 아니 자기가 직책을 맡아서 했는데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살리겠다는 얘기도 못하는 거지. 너 도망가라는 얘기는 못하는 거지. 사람이 자기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초를 내려보낸 거지. 너희들은 피해 나가 있어 딱 그래놓고 그 사람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나 알아서 도망가라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살았대요 자기 집이. 난리 날 때 알아보는 거야.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난리 날 때 그 평소에 쌓인 개인 감정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척 찍고 살지 말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 지금 그 봉소당 지금 후손이 1942년생인데 48년에 그 여순 사건이 났으니까 이게 저 만으로 6살 우리 나이로 7살이죠. 뭘 알겠어요 어린애가. 근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한 번은 이 밤을 먹고 있었대. 밤을 그때 여순 사건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밤을 쥐고 있는데 그 머슴 아들이 18인가 17 먹은 머슴 아들이 이렇게 완장을 차고 왔더래. 이렇게 빨간 완장을 차고 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자기는 그 머슴 아들 그걸 보고 평소에 안면이 있었으니까 형 이 밤 먹어.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밤을 줬대요. 이 손에다 자기가 먹던 걸. 이 자기가 뭘 분수처럼 주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있었대. 그래서 그냥 먹다가 형을 보니까 머슴 아들이지만 이제 형이라고 했던 모양. 먹어 하면서 주니까 그 머슴 아들이 완장을 차고 왔던 아들이 한참을 자기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밤 안 줬더라면 자기 찔러 주겠다는 거예요. 밤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고. 지금 이제 회고를 하기를 자기는 그때 몰랐대요. 그게 무슨 뭐 난리가 뭔지 알겠습니까? 7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밤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밥은 뿌리고 볼 일이에요. 이게 어느 코에 아다리 될지 모르니까 이게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모른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그 집안이 그렇게 부잣집인데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집이 그 별명이 28평 집안입니다. 28평. 그 집 학렬이 평 이렇게 됩니다. 평으로 다 나가지. 이 평자로
평으로 학렬이 평자인데 28평이라는 건 이 평자 학렬 28명이 일본 유학을 갔다 왔어요. 저 집안에. 다 28명이 일본 당시 유학을 갔다 왔으니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28평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다 기라성 같은 당시 그때 와세다, 동경제대, 구주제대 다 나왔으니까 다 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 명문 그 집안이 되려면 평소에 많이 이걸 뭘 풀어놔야 됩니다. 풀어놔야지.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제 여수에 지금도 학교를 3개인가 가지고 있어요. 전문대학도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지금도 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후한데 내가 이제 한 번은 그 여수 시장 내 그 용서대라고 서대인데 서대 중에 큰 걸 용서대라고 그래요. 큰 걸. 그걸 이렇게 볶음을 잘하는 집이 있어요. 저는 그 프랑스 요리 중에 서대 요리를 소울이라고 그러던데 그 전에 저 교보 2층 나부리에서 소울을 잘했는데 그 프랑스 요리 중에 그걸 제가 이제 서대 그거 용서대를 좋아하는데 한번 그 양반하고 만나가지고 자기가 시장통에 있는 서대집 데리고 가겠다고 유명한 서대 그 무슨 식당이 시장통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한 100m 이상 그 생선 가게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이 다라이에다 놓고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전대 차고 그 생선 갈치 비늘 묶고 이거 딱 앉아 있는데 양반은 그래도 이사장이잖아요. 그 여수에서 가장 부자인데 거길 시장통을 통과하는데 한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100m를 가는데 이 아줌마하고도 악수하고 껴안고 아들 지금 대학 졸업하고 뭐했냐 이걸 일일이 물어보면서 가는 거예요. 아주머니들 다 손잡고 포옹하고 이러면서 자기 양복 딱 입었으면서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부자도 노하우가 있구나. 야 이게 평소에 자기가 나 돈 많어 나 잘났어 그 쳐다보지도 않고 갈 법도 한데 이게 다 아주머니들하고 생선장소 아주머니들 5, 60대 할머니들하고 손잡고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순 사건과 6.25를 거쳐본 이게 경륜 있는 부자가 저렇구나. 난리를 겪어본 사람과 안 겪어본 사람의 저기서 내공 차이가 나는구나. 내공이란 무엇이냐? 저 생선장사 아주머니들하고 악수하는 거야. 그게 내공의 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저런 걸 좀 배워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 또 아까 저 경주 최부잣집은 제가 10몇 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거길 갔는데 가니까 이제 지금은 그게 다 영남대학 전신으로 다 됐죠. 그 집 재산이. 그래서 지금은 옛날같이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그 대학에다 다 기부를 했기 때문에 6.25 이후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6.25 전이구나. 6.25 전에 한 48, 9년도쯤에 인천 집안하고 친했습니다. 경주 최부자가. 그래서 인천이 자주 놀러 갔는데 가면은 우리도 고대 인수했지 않느냐. 우리가 고대를 인천 집안에서 고대를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 이용익 대감이 일대 교주고 인천이 아마 3대인가 될 겁니다. 그걸 인수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가 호남의 부자 우리도 유경 사업 하니까 영남 그쪽 최부자도 학교 사업을 하시라고 인재를 양성해라고 이렇게 자꾸 어드바이스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 학교를 대학을 만드는데 다 그 재산을 또 거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닌데 그냥 밥 먹고 살 정도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가니까 양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데 봉투를 딱 하나 저한테 주는 거예요. 촌지를. 그래서 이거 좀 받기는 좀 제가 석연치가 않더라고요. 이거 좀 꺼림칙한 이런 게가 좀 마음이. 그래서 돈은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야. 30만 원 정도. 그래서 저는 촌지도 한 100만 원 미만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뇌물이다고 그래 버리면 그걸 가지고 너무 사회가 각박하게 되는 거고 인사로. 그래서 이걸 받을까 말까 하다가 한참 좀 제가 마음먹거리고 있는데 그 어른이 그래요. 그 최부잣집 후손이 우리 집에 300년 동안 외부에서 멀리 손님이 왔는데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300년 동안 빈손으로 보낸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을 수 없더만. 그 300년 전통을 내가 왜 깹니까?
아, 그래서 이제 갔더만 그 뒤로 한 1년 있다가 또 가니까 또 그때도 꼭 봉투를 해더만. 그 집이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넉넉한 뭐 그렇다고 해서 궁핍한 집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게 아주 부자도 아니에요. 그냥 예. 그런데 역시 그 가락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기들 옛날 집에는 가용으로 총 1년에 3,000가마 쌀을 소비했는데 그 중에 1,000가마니는 손님 접대용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1,000가마. 그리고 뒤주 같은 것도 이렇게 나가지고 옛날에는 과객들이 그냥 쌀도 몇 대씩 퍼가도록 그걸 안채에다 안 두고 사랑채 어디 옆에다가 주인 얼굴 안 마주치는 데다가 쌀뒤주를 놨대요. 괜히 그 퍼가는 사람의 자존심도 있는데 주인하고 얼굴 마주치면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얼굴 안 마주치는 데다가 그 쌀뒤주를 놨대요. 그렇게 해서 1,000가마씩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에 논 사지 말라. 흉년에 경매 물건 막 싸게 떨이로 나온 거 사지 말라 그런 얘기지. 그때 10분의 1 가격인데 흉년 들면 이제 굶어 죽는지 뭐 그냥 논 아주 투매를 하는 거지. 그냥 10분의 1 가격으로 한마디게 뭐 1억 하던 걸 지금 한 1,000만 원에 이렇게 팔면 그거 막 사면 부자 되는 거거든 그때. 근데 그거 절대 사지 말라는 거라는 거야. 부자 될 수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 그 원한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명문 집안들 그 종부들 이런 분들이 제사 음식 살 때도 절대 시장에 가면 안 깎습니다. 물건값 안 깎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혹시나 가서 외국 여행 가서 막 쇼핑 갈 때 같이 가서 옆에 사람들이 평소에는 막 얼굴에 나, 교, 양 이렇게 써 있는데 막 외국 가서 막 쇼핑 갈 때 막 1, 2천 원도 막 깎더라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막 계속 실갱이를 하고 그러면 속으로 저 양반 아닌가비요. 뭐 크게 바가지 쓴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수용품 살 때도 명문가 집안들 그 안주인들 보니까 물건은 안 깎고 눈이 딱 마주치면 건어물 집에 갔다 그러면 막 여러 집이 우리 집에 어서 오세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흥정 안 해요. 그냥 딱 눈 마주치는 데 가서 거기 딱 사더라고. 그냥 안 깎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수룩한 것 같은데 수십 년 단골이 되면 뻔히 다 알지. 뭐 저분은 안 깎는 거다 하면 그렇게 덤태기를 씌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서로 사람이 뻔히 다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퀄리티가 가장 좋은 놈을 그 집에 줄 수밖에 없어요. 안 깎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사과가 5개인데 막 하나 막 더 집어오잖아. 그러면 막 사과 장수가 그 6번째 사과에 막 침을 딱 뱉습니다. 저 인간 저거 또 저러는 애 막 저 더러운 인간 이러면 그 욕이 막 보이지 않는 그 저주가 사과에 막 침처럼 딱 붙어 있어. 그런 사과 제사상에 올려놓으면 조상 귀신들이 그거 더러워서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수용품은 깎는 거 아닙니다. 그런 저 집안들이 많죠. 그리고 저쪽에 저 충청도에 가면 논산에 그 명제 윤중 집안이 있는데 그 집은 명제는 그 저 뭡니까 숙종 때 인물인데 조선조 숙종 때 왕이 저 20 몇 번인가 불렀어도 안 갔죠. 또 벼슬 준다고. 마지막에는 우의정까지 준다고 했는데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 초상화를 보면 이 코가 막 이렇게 우뚝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이 코가 용코지 용코. 용비라고 그러죠. 용비. 이 코가 이렇게 막 꽉 서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코가 그렇게 막 우뚝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들은 좀 사업에는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자존심이 강하면 이게 좀 사업이나 비즈니스는 약간 좀 급신거려야 되는데 근데 그 양반이 초상화를 보면 막 코가 이렇게 용비로 막 딱 됐지. 그러니까 숙종이 숙청할 때 숙자 아닙니까? 숙청 전문가였거든. 그 밑에 가서 괜히 벼슬 한다고 얼쩡거리다가 더 그냥 역적이야 해서 몰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제는 그걸 아주 꿰뚫어 보고 있었지. 내가 저 숙종 밑에 갔다 여차하면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우의정까지 준다고 해도 내가 무슨 그런 감언이설에 속지 않는다 해가지고 안 갔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이. 그런데 이게 이제 충청도 3대 명문 A+급 양반 집안이 저 노성리 이 명제 윤씨 집안하고 그다음 회덕의 송씨 집안 회덕 송씨 그 송시열 그 후손들 집안하고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사계 김장생이 연산에 사계 김장생 호가 사계죠. 모래사자의 그 계곡계자인가 신해계자. 그리고 김장생이 그래서 사계 김장생 후손 집안하고 송씨의 집안하고 윤정 집안이 이 3대
말하자면 귀족 집안입니다. 충청도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혼사를 할 때도 A+는 A+끼리 하고 B-는 B-끼리 뭐 무디스 평가가 다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런데 이 윤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은 뽕나무 이런 거 양잠 하지 말라 그랬죠. 그때 그 고소득 작물인데 너도 나도 다를 하니까 이걸 우리 윤씨 양반들이 이거 하면 서민들 못 먹고 산다. 우리까지 이거 가세하면. 그래서 절대 못 하겠어요. 엄명을 냈어요. 명제가 이거 절대 윤씨는 하지 말아라. 이거. 지금 저는 그런 거 뭐 SSM인가 대형 슈퍼마켓 이런 거 그런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반들 같으면 이걸 자제해야 됩니다. 이거 자제해야지. 이게 너무 과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오버하면 날아가는 거야. 이거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명제집이 절대 뽕나무 못 오겠거든. 그거 하면 돈 남지만 우리 집은 그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양반 집안이니까. 아 이래야 양반이지. 그거 뭐 대박 난다 해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됐냐. 6.25 때 박살 나버렸어요 그 집. 왜 그러냐면 그 인민군 본부로 썼거든. 집이 크니까 6.25 때. 큰 집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미군들 쌕쌕이 폭격기 그게 김해 쪽인가 어디에 그쪽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매일 오늘은 폭격 어디 한다 작전 회의를 했대. 오늘은 어디 폭격한다 어디 폭격한다. 미국 쌕쌕이라고 그러죠. 그 조종사들. 근데 그 동네 출신 한국인 조종사가 있어요. 박희동이라고 그때 이 양반이 일본군 원래는 가미가제로 갔다가 버마 전투에서도 막 미군기를 막 열몇 대 격추시킨 그 탑건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출신이. 일본군 원래는 조종사였는데 이제 해방되고 이후에는 6.25 때는 미군 편으로 들어갔지. 자기가 해방 전에는 미군을 격추시켰는데 이게 귀국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미군하고 같은 편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에 어디를 폭격할 건가 조종 회의를 했대요. 전략 회의를. 그런데 오늘은 여기 이 노성리 윤중 집안 한다. 여기 인민군 부대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미군들한테. 이건 한국의 귀족 집안이고 대단히 존경받는 집안인데 이 집은 폭격하면 안 된다. 말려가지고 그 폭격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평소에 뭐 양자먹고 뭐 SSM으로 야 다 먹고 뭐 네 돈도 내 돈이다 이거 했으면 그거 막 폭격한 따따블로 해버려 거기다. 다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지 그때. 절대로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을. 그래가지고 그 집이 면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쌕쌕이 조종사를 저는 처음에 뭐 미군 부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들어가지고 하우스부인가 이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일본 소년 비행단 거기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17살 때인가 비행학교. 그래서 그 가미가제 그 조종사를 양성하려고 단과반이지 그 단기 교습을 한 거지. 그러니까 한 3년 가르쳐 갖고 그냥 굴뚝으로 들어가라 이제 너희들 막 이거 하려고 속성반으로 모집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논산 사람 박희동이라는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17살 때. 그래가지고 3, 4년 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비행기를 타보니까 탑건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미군하고 막 그 버마 전투에서도 오고 어디에서도 막 많은 전투를 했어요. 이 공중전을. 이게 산전, 수전, 공중전인데 박희동이가 이 공중전의 명수야.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열몇 대 떨어뜨렸대요. 그래가지고 박희동이 비행기만 나오면 미군들이 겁을 먹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희동인데 막 시동을 걸으면 희동 이 시동을 건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공군 초대 뭐 저거 다 이 건파이터 주영복 옛날에 장관이 공군 출신이 오는데 이 박희동이한테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조종수를.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 얘기도 참 기가 막힌데 그래가지고 해방이 되니까 이제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논산에 와서 농사진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그런데 마지막 버마 전투가 치열했대요. 근데 거기서도 안 죽었대. 근데 한 번은 그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 버마 전투 때 거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그때 일본으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중국 어디에서 불시착을 했다고 그래요. 그 비행기가. 그러니까 중국이 어디 남부 지역에 떨어졌는데 불시착을 하니까 거기 그 중국 사람 중에 하나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너희들 와라. 그러면 안전하다. 너희들 숨겨주겠다. 해서 그때 4명인가가 딱 그 집을 갔대요. 중국에. 이제 어디인지도 모르지 이제 불시착을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건 45년, 44년인가 얘기입니다. 갑자기 자고 있는데 막 총소리가 막 다당당당당당.
이 중국 집주인이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일본 놈 장교가 있다고. 아, 잃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막 자기 옆에 동료는 일본인인데 막 나가면서 타다가 막 총을 맞은 게 막 죽으면서 막 오카상 어머니 하면서 막 죽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연못으로 뛰어들었대. 3시간인가 물속에 그 빠끔 대고 이게 빨대 대고 있어가지고 자기만 살았다는 거야.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도 이제 해방돼가지고 이 논산에 와서 농사진 거야. 이게 탑건이 와가지고 그랬는데 6.25가 나니까 갑자기 이제 공군을 창설해야 되는데 김구 선생 아들이랑 해가지고 전투기를 본 조종사를 급히 모집을 한 거지. 그러니까 논에서 모심 따가 또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 성금 모아가지고 그때 비행기 몇 대 샀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그래서 일본 가서 보름인가 훈련 받고 왔대요. 다시 그 비행기 모는 법 새로운 거. 뭐 팬텀인가 뭔가 뭐 무스탕인가 뭔가 그 미제 비행기니까 조금 또 다르니까 일본 비행기하고 좀 다르니까 다시 보름인가 훈련 받고 와서 여기서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 비행기로 그냥 엄청나게 또 이게 막 폭격하고 그때 막 제가 탱크들 막 잡고 막 뭐 했는데 그 양반이 그 저 6.25 때 그 명제 윤정 집안 좀 말하자면 이제 그 주변부 집안인데 그때 어른들한테 아 저 집 말이야 양반이라고 막 착취하고 되게 위세 부리고 막 더러워서 못 보겠어 뭐 이런 소리 들었다면 폭격할 때 그냥 바로 해버리라고 그냥 그렇지 않아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때 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아 있는 집들이 이게 다 보통 집들이 아니에요. 사연이 구례에 가면은 그 운조로 있지 않습니까? 금완낙지 그 명당에 썼다고. 지금은 그 후손들은 그냥 출애하니 그러지만 그 지금 그 아들 그 주손이 도둑놈들한테 망치를 2번 맞았습니다. 한 번 또 맞다가 몇 년 있다가 또 한 번 맞고. 왜 물건 털어가려고. 유물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맞고 지금 말이 그렇게 어눌하게 된 거예요. 침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제가 볼 때. 망치 맞아서 그래요. 2번이나. 그런데 그 집이 여순 사건 때 그 빨치산 대장 그 김지회가 그 뒤쪽으로 올라갔거든. 지리산을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 집이 한 3천석 했거든요. 3천억 부자란 말이야. 거기서. 그러면 저거부터 박살을 내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저 집부터 박살을 내자. 아 그런데 그 집이 불안하지 않고 빨치산에 한복판인데 그 지주집이 남아있다는 건 그건 뭐예요? 그건 그 집 머슴들이 빨치산 됐는데 저 집은 불 지르면 절대 안 됐다고 그 집 머슴들이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 집은 죽이면 안 된다고. 왜? 그 집에 쌀띠주가 하루에 한 달에 2가마 반 들어가는 게 그게 다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지나가는 과객들한테 줘야 되니까. 과객들한테 다 무조건 가져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에 한 2가마 반을 썼다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객들한테 퍼주는 용으로 옛날에는 뭐 현금 카드도 없고 뭐 비자 카드도 없고 이러니까 막 어디 가면 과객들이 쌀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게 몇 대 박씩. 그때 이제 한두 대씩 이렇게 퍼줬거든. 그러면 1년이면 2가마 반이면 1년이면 한 뭡니까? 한 30가마 됩니까? 그 정도 매년 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월말이 됐는데 뒤주에 쌀이 남아있다 그러면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집이 덕을 베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인색하게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쌀을 안 가져간 거 아니냐, 남은 거 아니냐. 이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다. 무조건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난 보험이 된 거죠. 말하자면 여순 때 6.25 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오히려 현대에 들어와갖고 그 도둑놈들한테 망치를 맞았지. 유물 가져가려고 그걸 가져가려고. 아 그 집이 왜 명당인데 지금 후손들이 어떻게 입고 사는 게 뭐 입성이 옷 입는 게 시원치 않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집이 그 대단한 존재 자체가 카리스마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게 명당이니까 사람 안 죽고 그렇게 살아남았지. 명당에 살면 우선 건강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잠을 잡아가지고 쾌적하게 숙면이 된다 그러면 명당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명당 같은 게 이제 자기한테 건물이 누가 내놨다 그러면 그 보러 가기 전에 미리 꿈에 선몽이 다 있죠. 무슨 막 곰이 한 마리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되게 안주인들 꿈에 부팅이 돼야 됩니다. 술 담배를 여자가 안 하니까 아무래도 적게 하니까 화면빨이 잘 받죠. 남자면 그래가지고 뭐 그런 정도 노련한 변호사들도 재판 당일날은 의뢰인한테 꿈 뭐 꿨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낮무대는 밤무대로 축적되고 밤무대에 나타나는 화면은 낮무대를 예시해 줍니다. 이게 낮과 밤이 서로 물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꿈을 잘 봐야 되고 꿈은 다 되는데 이제 화면빨이 안 좋은 사람도 있죠. 술 담배를 많이 하거나 너무 복잡하면 부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꿈 중에서도 또 가장 큰 꿈이 태몽 꿈이고 태몽. 사람이 그 임신이 될 때 어떤 꿈을 꾸는가를 보면은 딱 저기지. 내가 지난번 이번에 그만둔 시장 오세훈 씨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올 봄에 한번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태몽을 뭐 꿨냐 이래 물어보니까 복숭아를 봤다고 그러더라고. 복숭아. 그리고 여기 또 탤런트는 그 고현정 씨 내가 한번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여기 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태몽 못 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어디 뭐 복숭아를 땄다고 그러던가. 아 그래서 이 도화가 참 중요하구나. 도화가 인기하고 관련이 있구나. 어? 도화살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야 이게 옛날에는 좀 도화살이야. 사람이 많이 따라가지고 안 좋을 수 있지만 지금은 선거 나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도화살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물 묻은 바가지에 깨달라붙듯이 붙지 사람이. 그래야 이게 다 한 표 아니냐 이거예요. 한 표 아니냐 이겁니다. 다 표지. 제가 아는 산부인과 의사가 도화살이 3개나 있는데 이 여자 환자들로 바글바글해. 환자들로 바글바글해. 그냥 여자 환자들로 이게. 네. 그래서 그 운조로 같은 경우도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난리 났을 때 다 그런 발이 오는 경우죠. 그 다음에 전번에 그 국방부 장관 하던 노태우 정권 때 이상 누구 있는데 이상희 씨 제한군인회 회장도 그 집이 이상구 이상인가 이상 뭔데요? 군은 아닌 것 같고, 예? 이상훈, 예, 이상훈. 그 집안이 저 청원 쪽에 충청도 그 명문 집안입니다. 양반. 뭐냐면 그 집이 윗대 턴논을 안 샀어요. 턴논이라는 건 자기 동네 한가운데 집 앞에 있는 논을 텃밭이라고 그러듯이 턴논을 안 샀어. 왜? 가훈이. 그건 동네 소가 지나다니면서 가을이 되면 그 나락을 소가 뜯어먹을 수가 있거든. 동네 소가 지나다니면. 그러면 나락 논 주인은 왜 그 우리 논 뜯어먹냐? 네 소가. 언쟁 시비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턴논 사면 시비 붙으면 동네 사람한테 인심을 잃는다고 봤죠. 그거 사놓으면 반드시 소가 뜯어먹기 마련이고 소가 뜯어먹으면 기분 안 좋으니까 왜 내 거 뜯어먹냐 뭐 이래 되면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뭐 이래 되면 이래 되니까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니까 턴논을 사지 말라. 턴논을 사지 말고 또 두 번째 그 집 그 이상훈 장관네 증조 할머니가 아주 그 여장부 타입이었다는데 그 거지들이 옛날에는 매일 왔대요. 그 막 한 20-30명들이 아침 되면 그 대문 앞에 와서 부잣집이니까 와서 동양 달라고 그러고 매일 그러는데 그 한 번은 이제 거지한테 차려줄 때 꼭 밥상에다가 밥그릇에다 밥을 담아줬대요. 이 집에는 거지도 인권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바가지에다 이래 주지 않고 노쇠 그릇 밥그릇에다 이렇게 딱 떠주는데 한 번은 어떤 거지가 와가지고 밥 먹다가 이제 노쇠 그릇이 욕심이 나니까 그 노쇠 그릇을 품 안에다 놓고 튀었어. 이제 도망가는 거지.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숭늉 갖다 주려고 보니까 갖고 도망가거든. 저 앞으로. 그러니까 그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복지개 뚜껑까지 가지고 가. 그런데 그래야 제값 받지. 세트로 팔아야 제값을 받지. 가져가려면 이놈까지 가져가. 그래 뚜껑까지 가져가라고. 가져갈 바에는. 그럴 정도 스케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적선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다 잘 됐어요. 형제간들이 뭐 다 학교도 다 공부 잘해가지고 7남매가가 다 경기 나오고 다 그 집 잘 됐어요. 아주. 그걸 충청도 청원 그쪽에서는 그 집안의 그 적선은 얘기가 다 전설적으로 회자되는 그 집안입니다. 이상훈 전 그쪽 장관 집안 얘기들이. 그런 집들이 다 양반 집들이고 대접받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 집들은 그러니까 항시 존경을 받았고 아까 그 경주 최부자만 하더라도 그건 왕이었어요. 경주에서 실질적으로 왕. 그건 부자가 아니고 그냥 거의 왕 같은 대접을 받던 집이 뭐냐면은 비 오는 날에도 땅이 질퍽질퍽해도 경주 시내 사람들이 최부자 종손 딱 지나가면 길바닥에서 질퍽질퍽한데도 큰 절을 올렸습니다. 길바닥에서도. 얼마나
존경을. 그리고 그래요. 그렇게 그 만석군 집안으로서 만석 이상의 재산은 그 환원한다. 뭐 이렇게 응? 오고 뭐 과객 대접을 후하게 하고 흉년에 땅 사지 않고 그 뭐 다 이렇게 한 게 우리 집은 왕이니까 그 백성을 먹여 살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경주 사람들 굶기면 내가 어떻게 왕노로 쓰러냐? 못 하지. 자기 밥 굶기면서 어떻게 뭐 말빨이 생깁니까? 안 생기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또 다 굶어 죽으면 다음 농사는 누가 짓냐 이게. 뭐에게 살려야지.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책임감, 자기가 그 주인이다라고 하는, 자기가 귀족이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있고, 하나는 현실적인 노동력의 문제가 있고,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 사회는 이게 보니까 그렇게 옛날에 부자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다 중인 이하계층에서 갑자기 졸부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같은 걸 잘 안 느끼죠. 내가 그냥 밥 굶다가 이 돈 벌었는데 내가 이거 마르고도 닳도록 써야지, 이게 무슨 소리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변을 자기 집안 어른으로서 다 챙겨라 이렇게 인사를 받고 교육을 받고 큰 사람이 돈 버는 거하고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이거 벌어가지고 한 건 노는 행태가 다르지. 노는 행태가. 그래서 제가 그 재벌 창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손도 크고, 재벌 창업자나 이런 사람들 손이 큽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업하다가 자살을 하려고 몇 번 마음 먹을 정도까지 그렇게 궁지에 다 몰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심정을 좀 아는 게 있습니다. 도와줄 땐 자기가 도와주려고. 근데 이 세들은 전혀 고생을 안 해가지고 저 상대가 뭐 배가 고픈지 추운지 저 자식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자기 한패한테 굽신거리니까 다 뭐 회장님 뭐 어찌고 하면서 도련님 뭐 다 어찌고 하니까 이게 뭐 사람 귀한 줄도 모르고, 응? 남자들 자기 친구들한테는 돈 안 씁니다. 술집에서나 돈 쓰지. 돈 안 씁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뭔 일 생기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게 그 집구석이 그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반드시 피, 땀, 눈물 세 가지 액체를 흘린 거에 비례해서 내공이 생기는데, 뭐 MBA 아무리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MBA 그런 거 다 허당이고, 피, 땀, 눈물을 누가 얼마나 흘려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기 내공이 비례하고, 응? 그거 가지고 자기가 경륜을 삼는 거지, 그거 안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